이렇게 촌스러운 옷을 입고 여기가 어디라고 주제도 모르고 어딜 기어와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하면 되겠니? 찰싹? 이복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지영의 손바닥이 시어머니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그 소리가 고급 한정식 집안에 크게 울려 퍼졌어요. 사돈 박말순의 칠순 잔치가 한창이던 그곳에서 모든 하객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이복순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화끈거리는 뺨을 부여잡은 채 휘청거렸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이렇게 수치스러운 순간이 있었나 싶었어요. 잔칫집 안을 둘러보니 하객들은 모두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남자들은 깔끔한 양복을, 여자들은 고급스러운 원피스와 투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화려한 꽃무늬 한복을 입은 이복순만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이복순은 이 한복이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이었어요. 큰 잔치에 가는데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성이 오히려 자신을 이 자리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그 눈빛들이 이복순의 촌스러운 한복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잔치의 주인공인 사돈 박말순은 상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박말순은 이복순을 걱정하기는커녕 비릿하게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쯧쯧, 시골분이 잔치 분위기도 모르고 오셨네. 박말순 옆에 앉은 여자가 대놓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박말순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지영이가 얼마나 창피했겠어. 이복순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사돈마저 며느리 편을 들고 있었어요. 이 자리에 이복순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잔치집 문이 열리며 강준혁이 들어섰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뺨을 맞고 비틀거리는 장면을 똑똑히 목격했어요. 그러나 강준혁은 아내의 싸늘한 눈빛에 주눅이 들어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한 발짝도 어머니에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마치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복순은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기. 강준혁이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한지영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남편을 쏘아봤어요. 강준혁은 그 눈빛에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괜찮아. 먼저 갈게. 이복순은 그 말만 남기고 잔칫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등 뒤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꽃무늬 한복 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며 쓸쓸하게 나부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복순은 현관문을 닫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어요.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고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비웃었어요. 사돈마저 며느리 편을 들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조차 아내 눈치만 보며 어머니를 외면했어요. 한참을 울고 난 뒤 이복순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빨갛게 부어오른 뺨 위로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복순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촌스럽다고 무시당한 꽃무늬 한복이 거울에 비쳤어요. 이 한복은 남편 제삿날에도 입고
손자 돌잔치에도 입었던 가장 소중한 옷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촌스럽지. 내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 이복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입꼬리가 실룩거리며 올라갔어요. 근데 말이다, 지영아. 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이복수는 방으로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이불 밑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봉투를 열자 두툼한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건물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청송부동산관리법인 명의로 된 서류였어요. 이복수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청송은 이복순의 고향 이름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복수는 조용히 법인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서류 속에는 며느리 한지영이 운영하는 대형 병원 건물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한지영은 매달 이 법인에 거액의 월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의 실제 주인이 바로 이복순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이복수는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부어오른 뺨이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네가 오늘 내 뺨을 때렸지. 이복수는 서류를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이제 똑똑히 보여줄게. 이복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72년 인생에서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었어요.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한지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흰 가운을 걸치고 환자들을 진료하며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시작했어요. 간호사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당당하고 차가웠습니다. 원장님, 오늘 오전 예약 환자 20명입니다. 수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보고했어요. 한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시어머니 뺨을 때린 일 따위는 이미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같은 시각 강준혁은 회사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켜놓고 서류를 들었지만 눈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제 어머니가 뺨을 맞고 비틀거리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강 부장님, 회의 시간입니다. 후배 직원이 다가와 말했어요. 강준혁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어요. 회의 내내 강준혁은 딴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에 선명하게 찍힌 손자국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그런데도 아내 눈치만 보며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한편 이복수는 집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청송부동산관리법인 명의의 건물 등기권리증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20년 전 남편이 이 땅을 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강태수는 평생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었어요. 공장에서 30년을 일하다가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보상금으로 이복수는 작은 땅을 샀어요. 그 땅이 도시개발로 가치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복수는 조용히 재산을 불려나갔어요.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고향 이름을 딴 법인을 세워 부동산을 관리했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알리면 버릇이 나빠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 실장만이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이복수는 전화기를 들어 김 실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실장, 나야. 지금 시간 되면 집으로 좀 와줘. 네, 사모님. 바로 가겠습니다. 김 실장은 30분 만에 이복순의 집에 도착했어요. 55세의 김 실장은 20년째
이복순의 부동산을 관리해온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이복순에게 큰 도움을 받아 평생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한 인물이었어요.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복순은 부어오른 뺨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거 봐. 며느리한테 맞았어. 네, 며느리분이 사모님을요? 김 실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사돈 칠순 잔치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맞았어. 이복순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김 실장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김 실장, 지영이네 병원 임대차 계약 상황이 어떻게 돼? 이복순이 물었어요. 김 실장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2달 뒤에 재계약 시기입니다. 매달 3천만 원씩 월세를 꼬박꼬박 내고 계시고요. 그래, 그럼 재계약 거부 준비해. 이복순의 말에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제가 연락드릴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김 실장이 돌아간 뒤 이복순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얼마나 무시해왔는지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를 시장 출신이라며 깔봤어요. 가족 모임에서 항상 구석자리에 앉혔습니다. 손자 돌잔치에도 시어머니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명절에도 며느리는 시어머니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복순은 다 참았어요. 아들이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모든 사람 앞에서 뺨을 맞았어요. 그것도 사돈과 하객들이 비웃는 가운데서였습니다. 그 수치심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지영은 병원에서 확장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환자가 늘어나 공간이 부족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건물 추가층을 임대하기 위해 관리법인에 연락을 시도했어요. 여보세요. 청송 부동산 관리법인이죠? 건물 추가 임대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그러나 전화를 받은 직원은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며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지영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뭐야,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한지영은 혼잣말을 하며 다시 진료에 집중했습니다. 자신이 월세를 내고 있는 그 건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전혀 모른 채였어요. 저녁이 되자 강준혁은 퇴근 후 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러나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준혁이요. 강준혁이 다시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 뒤에야 인터폰에서 이복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하러 왔어? 어머니, 어제 일.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됐어. 혼자 있고 싶으니까 그냥 가. 이복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강준혁은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어요. 강준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한지영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어제 일에 대해 미안한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강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지영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시어머니가 잔치 분위기를 망친 거잖아.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때리면 어떡해? 강준혁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지영은 그제야 남편을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 편들 거면 나가서 살든가. 그 한마디에 강준혁은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내 앞에서 늘 이렇게 작아지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날 밤 이복수는 서류를 정리하며 김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실장, 지영이가 병원 확장하려고 연락했다며? 네, 사모님. 오늘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당분간 연락 받지 마.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기다려. 알겠습니다, 사모님. 이복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부어올랐던 뺨은 조금 가라앉았지만 가슴속 분노는 여전했습니다. 지영아,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 두고 보자. 이복수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복수의 첫 단추를 끼우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일주일 후 한지영은 병원 로비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낯선 남자 2명이 건물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한 명은 줄자로 벽을 재고 다른 한 명은 메모장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한지영이 다가가 물었어요. 남자들은 잠시 서로를 쳐다보더니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건물 감정 평가사입니다. 건물 소유법인 측 요청으로 나왔습니다. 감정 평가요? 갑자기 왜요? 한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감정 평가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지시대로 할 뿐입니다. 자세한 건 법인 측에 문의하세요. 한지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원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즉시 청송부동산관리법인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나 전화를 받은 직원은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지시하신 사안이라 저희도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럼 대표님 연결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대표님은 현재 통화가 어려우십니다.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어요. 한지영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같은 시각 이복수는 김 실장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임대차 계약 해지건으로 오셨다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이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재계약을 거부하려고요.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변호사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한참 뒤에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계약 조건상 건물주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세입자는 한 달 내 퇴거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한 달이요? 이복순이 되물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입니다. 통보 후 한 달 내 퇴거가 원칙입니다. 이복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해지 절차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류 작성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이복수는 김 실장에게 말했어요. 김 실장, 이제 때가 됐어. 네, 사모님. 말씀만 하시면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김 실장은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복순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날 저녁 강준혁은 퇴근 후 어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열려 있었어요. 강준혁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강준혁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흘끗 보았습니다. 그 순간 눈에 익은 건물 주소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이 서류가 뭐예요? 강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복수는 아들을 올려다보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보면 모르겠니? 건물 서류야. 강준혁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청송부동산관리법인 명의의 건물 등기권리증이었어요. 그리고 그 건물 주소는 아내가 운영하는 병원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이
지영이 병원 건물 아니에요? 강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이복수는 짧게 대답했어요. 강준혁은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청송 부동산 관리법이니 어머니 거예요? 이제 알았구나. 이복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강준혁은 서류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강준혁은 중얼거렸어요. 평생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시던 어머니였습니다. 항상 검소하게 사시고 돈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 아버지가 남긴 땅이야. 그 땅이 개발되면서 값이 올랐고 내가 조금씩 늘려나갔어. 이복수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청송이면 어머니 고향 이름 아니에요? 그래.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고향 이름으로 법인을 만들었어. 강준혁은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토록 검소하게 사셨는지, 왜 재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는지. 그런데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자식한테 재산 미리 알리면 벌은 나빠지는 거 알잖아. 이복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 서류를 왜? 강준혁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복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내 뺨을 때렸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이복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강준혁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제가 지영이한테 사과하게 할게요. 됐어. 이미 늦었어. 이복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아내가 한 짓, 이제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 이제 와서 끼어들지 마라. 강준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냉기가 느껴졌어요. 어머니, 제발 가라. 오늘은 더 볼 얘기 없어. 이복수는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강준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강준혁은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가 며느리 병원 건물의 주인이라니. 그리고 그 건물에서 며느리를 내쫓으려 한다니. 강준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에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어요. 집에 도착하자 한지영이 거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병원 확장 계획서였어요. 아직도 건물 추가 임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당신, 나 할 말 있어. 강준혁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지영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뭔데? 또 시어머니 얘기야? 그래. 어머니 얘기야. 강준혁은 아내 앞에 앉았습니다. 한지영은 그제야 서류를 내려놓고 남편을 쳐다봤어요. 또 어머니 편들려고? 그게 아니라. 강준혁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매달 월세 내는 그 건물 있잖아. 병원 건물? 그게 왜? 그 건물 주인이 누군지 알아? 한지영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청송 부동산 관리법인이잖아. 그게 왜? 그 법인 주인이 누군지 알아? 강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지영은 남편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보고 불안해졌어요. 뭔데? 빨리 말해. 우리 어머니야. 한지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청송이 어머니 고향 이름이야. 그 법인 주인이 우리 어머니라고. 한지영은 처음에는 비웃으려 했어요. 그러나 남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시어머니가 무슨 돈으로 건물을. 이거 봐. 강준혁이 가방에서 서류 사본을 꺼내 내밀었어요. 한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등기권리증이었어요.
청송부동산 관리법인 명의로 된 건물 서류, 그리고 법인 서류 뒤에 붙어 있는 실소유주 확인서. 이복순, 한지영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빠져나갔어요. 이게 진짜야? 한지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강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직접 보여주셨어. 한지영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지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때리기까지 한 시어머니가 자신의 병원 건물 주인이라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한지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강준혁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고 하셨어. 한지영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서류를 움켜쥔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지영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늘이 졌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거울을 보니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건물주라니. 한지영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장사하던 촌스러운 시어머니가 건물주라니요. 그러나 어젯밤 본 서류는 분명했어요. 청송부동산 관리법인의 실소유주 이복순.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해? 한지영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병원을 잃을 수는 없었어요. 10년 넘게 키워온 병원이었습니다. 한지영의 모든 것이 그 병원에 담겨 있었어요. 한편 같은 시각, 이복수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연못에서 오리들이 헤엄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복순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리니 오랜 친구 정순자가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이복순의 40년 지기 친구였어요. 같은 시장에서 옆자리에서 장사를 했던 사이였습니다. 이복순이 힘들 때마다 늘 곁에 있어준 유일한 친구였어요. 순자야, 오랜만이다. 이복순이 자리를 비켜주며 말했어요. 정순자는 벤치에 앉으며 이복순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정순자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이복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나 며느리한테 맞았어. 뭐? 맞았다고? 정순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복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말순이 칠순 잔치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뺨을 맞았어. 세상에, 그 못된 년이. 정순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근데 그거 알아? 박말순이 내 편 안 들어줬다며? 이복순이 쓰게 웃었습니다. 응. 그 자리에서 비릿하게 웃기만 하더라. 내가 창피당하는 꼴을 즐기는 것 같았어. 그 나쁜 년. 그래서 어떻게 했어? 정순자가 물었어요. 이복순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사실 나 너한테 한 번도 말 안 한 게 있어. 뭔데? 이복순은 주위를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 며느리가 병원하는 건물 있잖아. 응, 그 큰 건물? 그 건물이 내 거야. 정순자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네가 그 건물 주인이라고? 쉿, 조용히 해.
이복순이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말했어요. 정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복순을 바라봤습니다. 야, 너 진짜야? 농담하는 거 아니지? 진짜야. 죽은 영감이 남긴 땅이 개발되면서 값이 올랐거든. 이복순은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세상에. 그럼 며느리가 너한테 월세 내고 있었던 거야? 응. 매달 3천만 원씩. 정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손뼉을 쳤어요. 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내쫓을 거야. 이복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순자는 이복순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잘 생각했어. 그 정도 당했으면 그래야지. 정순자가 이복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아니야, 괜찮아. 네가 이렇게 내 편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 이복순은 친구의 손을 맞잡으며 말했어요. 정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제대로 해. 그년이 얼마나 잘났는지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복순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 친구의 응원이 큰 힘이 됐습니다. 같은 시각 강준혁은 회사에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아내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도요. 점심시간이 되자 강준혁은 사무실을 빠져나왔어요.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이복순의 집에 도착하자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강준혁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거실에서 사진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강준혁이 부르자 이복순이 고개를 들었어요. 또 왔어?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강준혁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복순은 아들의 행동에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일어나. 어머니, 먼저 사과드릴게요. 강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날 잔칫집에서 어머니가 맞을 때 전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내 눈치만 보면서 서 있었어요. 이복순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전 정말 못난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데 한 발짝도 못 나갔어요. 강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복순은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봤어요. 아들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이복순이 말했어요. 강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내 잘못이 없다고는 안 할게. 이복순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날 네가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몰라. 내 아들이 내가 맞는데 가만히 서 있더라고. 어머니, 죄송해요. 근데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그날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이복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강준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 들었어. 이복순은 짧게 대답했어요. 강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뭔데? 정말로 지영이를 내쫓으실 거예요? 이복순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래, 그럴 거야. 어머니, 제발. 넌 끼어들지 마. 이건 나와 내 아내 사이의 일이야. 이복순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준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준혁아, 이복순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넌 이제 선택해야 해. 선택이요? 아내 편에 설 건지, 어머니 편에 설 건지. 이복순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강준혁은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대답 안 해도 돼.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니까. 이복순은 그 말을 끝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강준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내내
강준혁은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내 편에 설 건지, 어머니 편에 설 건지. 그날 저녁 강준혁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한지영을 불렀어요. 지영아, 얘기 좀 하자. 한지영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뭔데? 한지영의 목소리에는 기력이 없었습니다. 강준혁은 아내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한테 갔다 왔어. 한지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어? 마음 바뀌셨어? 아니, 단호하셨어. 한지영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어요. 그럼 어떡해? 정말로 병원을 잃게 되는 거야? 지영아, 강준혁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사과해. 뭐? 진심으로 사과해.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한지영은 남편의 손을 뿌리쳤어요.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사과해야 하는데? 당신이 때렸잖아. 모든 사람 앞에서. 강준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건 시어머니가 잔치 분위기를 망쳐서. 그게 뺨을 때릴 이유가 돼? 강준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한지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영아, 난 이제 어머니 편에 설 거야. 뭐라고? 한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난 당신 눈치만 봤어. 어머니가 무시당해도 배제당해도 아무 말 못했어. 강준혁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근데 이제는 안 그럴 거야. 어머니가 맞을 때도 가만히 있었던 게 너무 후회돼. 한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당신이 어머니한테 사과하면 내가 중간에서 어떻게든 해볼게. 강준혁은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근데 당신이 끝까지 자존심만 세우면 난 당신 편 안 들어. 한지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자기 말이라면 다 들어주던 남편이 처음으로 반기를 든 거였어요. 강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생각해봐. 시간이 많지 않아. 그 말을 남기고 강준혁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한지영은 혼자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병원도 남편도 모든 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이복수는 거실 창가에 앉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김 실장의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자 김 실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사모님. 김 실장, 오늘 오후에 지영이 병원으로 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전달하라는 말씀이시죠? 응. 오늘 안으로 처리해. 이복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오후 2시에 방문하겠습니다. 고마워, 김 실장. 전화를 끄는 이복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복수의 날이 밝은 것 같았어요. 같은 시각 한지영은 병원 원장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자서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원장님, 오전 진료 시작하셔야 합니다. 수간호사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한지영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금방 나갈게요. 한지영은 거울을 보며 얼굴을 매만졌어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았어요. 오전 진료를 보는 내내 한지영은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환자의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시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환자가 손을 흔들며 불렀어요. 한지영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일이 오전 내내 반복됐어요. 간호사들도 원장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한지영은 원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점심도 먹지 않고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어요.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한지영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사과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병원을 잃으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거였어요. 한지영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됐습니다. 한지영은 원장실에서 나와 오후 진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병원 로비에 낯익은 사람이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김 실장이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지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원장님,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지영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로비로 나갔어요. 무슨 일이시죠? 한지영이 물었습니다. 김 실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원장실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지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김 실장을 원장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자 김 실장이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원장님, 건물 소유주 측 결정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한지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김 실장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재계약이 거부되었습니다. 한 달 내로 퇴거해 주셔야 합니다. 한지영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한지영이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건물주가 대체 누구예요? 만나게 해주세요. 건물주께서 직접 연락하실 겁니다. 김 실장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제발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라도 알려주세요. 한지영이 김 실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김 실장은 한지영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며 말했어요. 사모님께 직접 들으시죠. 사모님이요? 누구? 한지영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귀에 걸렸어요. 설마... 한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 실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원장실을 나갔어요. 한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가 바들바들 떨렸어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끝났어. 다 끝났어. 한지영은 중얼거리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눈앞이 빙빙 돌았어요. 그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한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시어머니 이복순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한지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일 오후 3시, 그날 잔치했던 한정식 집에서 보자. 어머님, 저 할 말이. 내일 봐.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한지영은 전화기를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에서 힘이 빠져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한지영은 집에 돌아와 강준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통보서가 왔어. 한 달 안에 나가래. 강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내일 시어머니 만나기로 했어. 한지영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잘 생각했어. 진심으로 사과해. 사과하면 마음 돌리실까? 한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 근데 사과 안 하면 가능성은 아예 없어.
한지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평생 고개 숙여본 적 없는 한지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한지영은 한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전 시어머니를 때렸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복순이 상석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지영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정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앉아 있었어요. 앉아. 이복순이 짧게 말했습니다. 한지영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맞은편에 앉았어요. 이복순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쳐 놓았어요. 건물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이제 알겠지? 내가 누군지. 한지영은 서류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청송부동산관리법인 실소유주 이복순. 서류의 글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일주일 전 여기서 네가 내 뺨을 때렸지. 이복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사돈도 보고 하객들도 다 봤어. 한지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 이복순은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한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저 아직 말 안 끝났어. 이복순이 차갑게 말을 끊었어요. 한지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넌 나를 늘 무시했어. 시장에서 장사하는 촌스러운 시어머니라고. 이복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가족 모임에서 나를 구석에 앉히고 손자 돌잔치에도 안 불렀지. 한지영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 한 통 없고 내가 죽은 사람인 줄 알았나 봐. 이복순의 목소리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그래도 나는 참았어. 아들이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복순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넌 선을 넘었어. 모든 사람 앞에서 내 뺨을 때렸잖아. 한지영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그 수치심이 얼마나 컸는지 알아? 72년 살면서 그렇게 창피한 적 없었어. 이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결정했어. 내 병원, 내 건물에서 내보내기로. 한지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돌아 이복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한지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이복순은 무릎 꿇은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일주일 전 자신을 때리던 그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한지영은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애원했어요.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이복순은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어나. 이복순이 말했어요. 한지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라니까. 한지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이복순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으며 말했습니다. 내 사과 들었어. 한지영의 눈에 희망이 스쳤어요. 그럼 어머님 저를. 근데 아직 마음이 안 풀려. 이복순의 말에 한지영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며칠 더 생각해 볼게. 이복순은 그 말을 남기고 식당을 나섰어요. 한지영은 그 자리에 서서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한정식 집을 나선 이복순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무릎 꿇고 애원하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그러나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지. 이복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아직은 용서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진짜로 반성하는지 더 지켜봐야 했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지영의 병원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환자들이 하나둘 예약을 취소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원장님, 오늘 오전 예약 5건이 취소됐습니다. 수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한지영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무슨 이유래? 그게 다들 그냥 취소한다고만 하고 이유는 안 말해요. 한지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진료실에 앉았어요. 그런데 오후에도 취소 전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원장님, 또 3건 취소요. 한지영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에는 예약 취소가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한지영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굳어버렸습니다. 지역 맘카페에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어요. 시어머니 때린 의사병원 어디임? 한지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헐, 진짜? 의사가 시어머니를 때렸다고? 어느 병원이야? 거기 절대 안 간다. 인성 저런 의사한테 누가 진료받아? 무섭다. 그 병원 건물주가 시어머니래. 쫓겨난다더라. 한지영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어떻게 이 소문이 퍼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병원 앞에 기자 한 명이 와 있었습니다. 원장님, 시어머니를 폭행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한지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병원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원장실 문을 닫고 책상에 엎드렸어요. 숨이 가빠지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어떻게 한지영은 중얼거리며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병원을 잃는 것도 무서웠지만 이름이 더럽혀지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 또 다른 일이 터졌어요. 핵심 간호사 3명이 원장실로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간호사가 대표로 입을 열었어요. 한지영은 불안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뭔데요? 저희 사직하려고요. 한지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갑자기 왜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간호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금 병원 상황이 안 좋잖아요. 퇴거 통보도 받으셨고 소문도 퍼지고 있고요. 그래서요? 저희도 생계가 있어요. 이 병원이 문 닫으면 저희는 어떡해요? 한지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간호사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거든요. 미리 다른 곳 알아보려고요. 죄송합니다. 3명의 간호사가 사직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한지영은 그 사직서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나가세요. 한지영이 힘없이 말했어요. 간호사들이 나가자 한지영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 무너지고 있어. 한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모든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한지영은 은행을 찾아갔어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다른 건물로 이사하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현재 상황에서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은행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한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요? 제가 신용이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퇴거 예정인 건물에서 운영하시는 병원이라 담보 가치가 없습니다. 한지영은 은행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하늘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지영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지영아, 엄마야.
엄마, 한지영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야, 무슨 소문이 돌던데 사실이야? 네가 시어머니를 때렸다고? 한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곧 대답이었어요. 이 미친년아. 친정어머니의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네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때려?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엄마, 나도 할 말이. 닥쳐. 할 말은 무슨 할 말이야. 친정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네 아버지가 이 소문 듣고 쓰러질 뻔했어.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한지영은 전화기를 붙들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당장 시어머니한테 가서 빌어. 무릎 꿇고 싹싹 빌어. 빌었어, 엄마. 근데 안 받아주셔. 뭐? 빌었는데 안 받아줘? 친정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또 가서 빌어. 10번이고 100번이고 빌어서 용서받아. 엄마, 지영아, 네가 잘못한 거야. 아무리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도 때리면 안 되는 거야. 친정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어요. 엄마도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근데 참았어. 그게 며느리 도리야. 한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다시 가서 빌어. 진심으로 빌어. 알았어? 응. 알았어, 엄마. 전화를 끄는 한지영은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강준혁이 들어왔어요. 한지영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영아, 괜찮아? 괜찮지 않아. 한지영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간호사들이 사직서냈어. 환자들도 다 떠나고 있어. 대출도 안 돼. 강준혁은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친정 엄마한테 전화 왔더라. 응. 소문 들으셨대. 아버지가 쓰러질 뻔했대. 한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 이제 어떡해. 다 끝났어. 강준혁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뭐가 아직이야. 다 무너지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다시 가. 진심으로 빌어. 한지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빌었잖아. 안 받아주시던데. 한 번으로 안 되면 2번, 2번으로 안 되면 3번 가. 강준혁이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 보여드려. 한지영은 남편의 눈을 바라봤어요. 지쳐 있었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한지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를 무시했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늘 구석자리에 앉히고 손자 돌잔치에도 부르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나쁜 년이었구나. 한지영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새벽이 되자 한지영은 결심했어요. 어머니 집 앞에 가서 용서받을 때까지 기다리기로요. 다음 날 새벽 5시 한지영은 이복순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어요. 한지영은 현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무릎을 파고들었어요. 그래도 한지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서 한지영을 쳐다봤어요. 저 사람 뭐야? 무릎 꿇고 있네. 누구 집 앞이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지영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복수는 창문 너머로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새벽부터 무릎 꿇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와서. 이복수는 혼잣말을 하며 커튼을 쳤어요. 아직 문을 열어줄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진짜로 반성하는 건지 아니면 병원 때문에 그러는 건지 이복수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한지영은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고 오후가 됐어요. 다리가 저리고 무릎이 아팠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한지영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강준혁이 달려왔어요. 한지영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영아, 하루 종일 여기 있었어? 응. 한지영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일단 일어나. 밥이라도 먹어야지. 안 돼. 어머님이 문 열어주실 때까지 안 갈 거야. 한지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강준혁은 안쓰러운 눈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물이라도 가져올게. 강준혁이 편의점으로 뛰어갔어요. 한지영은 혼자 남아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복수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있는 며느리. 그 모습이 조금은 마음에 걸렸습니다. 진짜로 반성하는 건가? 이복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러나 아직 문을 열 마음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한지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강준혁이 가져다 준 물을 조금 마시고 계속 버텼어요. 내일까지 기다려보자. 이복수는 불을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버티는지 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복수는 눈을 뜨자마자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봤어요. 며느리가 여전히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밤새 저러고 있었단 말이야? 이복수는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한지영의 모습은 어젯밤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옷은 이슬에 젖어 축축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한지영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복수는 한숨을 쉬며 커튼을 닫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조금만 더 지켜보자. 이복수는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도 자꾸 창밖이 신경 쓰였어요. 한편 한지영은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무릎은 까지고 다리는 감각이 없었어요. 그래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지영은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입술이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출근길에 한지영을 쳐다봤어요. 어젯밤부터 수군거림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어젯밤부터 저러고 있대. 무릎 꿇고 밤을 샜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한지영은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창피한 것보다 병원을 잃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아니, 이제는 병원보다 시어머니의 용서가 더 간절했어요. 오전 10시쯤 정순자가 이복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대문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한지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정순자는 한지영을 한참 바라보다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복순이 거실에서 정순자를 맞이했어요. 순자야, 어서 와. 야, 밖에 무릎 꿇고 있는 거 며느리 맞아? 정순자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이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어젯밤부터 저러고 있어. 밤새 밥도 안 먹고 물만 조금 마셨나 봐. 정순자는 창문으로 가서 밖을 내다봤어요. 한지영의 초췌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야, 복순아. 저 정도면 됐다. 정순자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이복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마음이 안 풀려. 그래도 밤새 무릎 꿇고 있었잖아. 저러다 쓰러지면 어떡해. 정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해해. 근데 이 정도면 충분히 본때 보여준 거 아니야? 이복수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복순아, 네가 착한 거 내가 알아. 저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진심인 것 같아. 정순자가 이복순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들여보내줘. 응? 이복순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친구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이복순이 대답했어요. 정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잘 생각해봐. 나중에 또 올게. 정순자가 돌아간 뒤 이복수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며느리가 밤새 무릎 꿇고 있었다는 게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강준혁이 다시 찾아왔어요. 한지영 옆에 앉아 물을 건넸습니다. 지영아, 제발 좀 쉬어. 쓰러지겠다. 안 돼. 어머님이 문 열어주실 때까지. 한지영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강준혁은 안쓰러운 눈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강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 앞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저 준혁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잠시 후 인터폰에서 이복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야? 어머니, 지영이가 밤새 여기 있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복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지영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옆에서 봤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저도 무릎 꿇을게요. 저도 잘못했어요. 강준혁이 현관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집 앞에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복수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봤어요. 아들까지 무릎을 꿇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에휴, 이복수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복수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손잡이를 잡고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이복순이 짧게 말했어요. 강준혁이 한지영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지영아, 어머니가 문 여셨어. 들어가자. 한지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다리에 감각이 없어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강준혁이 아내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들어서자 한지영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복순 앞에 엎드려 이마를 바닥에 댔어요. 어머님, 한지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이복순은 의자에 앉아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밤새 무릎 꿇어 너덜너덜해진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어나. 이복순이 말했어요. 한지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어나라니까. 한지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강준혁이 옆에서 부축했습니다. 앉아. 이복순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한지영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복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밤새 밖에 있었다며. 네. 한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바보같이. 그러다 쓰러지면 어쩌려고. 한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용서 못 받으면 쓰러져도 상관없었어요. 이복수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알아? 이복순이 물었어요. 한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어머님을 너무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야. 이복순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날 맞은 뺨보다 더 아팠던 게 뭔지 알아? 한지영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창피를 당한 거야. 사돈도 하객들도 다 비웃었어.
이복순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72년 살면서 그렇게 수치스러운 적 없었어. 한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넌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 시장에서 장사하는 촌스러운 시어머니라고. 이복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가족 모임에서 구석에 앉히고 손자 돌잔치에도 안 부르고. 한지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어요. 그래도 나는 참았어. 아들이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복순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근데 넌 선을 넘었어. 모든 사람 앞에서 내 뺨을 때렸잖아. 한지영은 바닥에 다시 엎드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벌이든 받을게요. 이복수는 한참 동안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밤새 무릎 꿇고 기다린 며느리. 처음으로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 이복순이 말했어요. 한지영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가 조건을 내걸게. 한지영의 눈에 희망이 스쳤어요. 조건이요? 응, 3가지야. 이복수는 손가락을 펴보이며 말했습니다. 첫째, 매주 일요일 가족 식사. 내가 빠지는 일 없이. 한지영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째, 모든 가족 행사에 나를 초대할 것. 손자 생일이든 명절이든. 네, 그렇게 할게요. 셋째, 이복수는 잠시 뜸을 들였어요. 병원에 어르신 무료 진료 공간을 만들어. 한지영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료 진료요? 응. 돈 없는 어르신들 진료해주는 공간. 내 이름으로. 한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만들게요. 이복수는 며느리의 눈을 바라봤어요.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이 3가지 약속 지킬 수 있어? 네, 어머님. 목숨 걸고 지킬게요. 한지영이 대답했어요. 이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믿어볼게. 이복수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나야. 계약 해지 철회해. 재계약 진행해줘. 전화기 너머로 김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정말요, 사모님? 응. 마음이 바뀌었어.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이복수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됐어. 병원 계속해도 돼. 한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지영은 이복순의 손을 2 손으로 잡았어요. 이복순은 굳었던 표정을 조금 풀며 며느리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다시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한지영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믿을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강준혁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잘할게요. 이복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이제 일어나. 둘 다 밥부터 먹어. 이복수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서랍에서 라면을 꺼내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한지영은 소파에 앉아 눈물을 닦았어요. 강준혁이 옆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됐다, 지영아. 응, 정말 다행이야. 한지영은 부엌에서 라면 끓이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평생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그 뒷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잘할게요, 어머님. 한지영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한지영의 병원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떠났던 간호사 2명도 복귀해서 예전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예약 환자 25명입니다.
수간호사가 밝은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한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열심히 해봐요. 한지영의 표정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차갑고 날카롭던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직원들도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병원 1층 한편에는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복순 어르신 쉼터라는 이름이 붙은 무료 진료 공간이었어요. 입구에는 이복순이 직접 쓴 붓글씨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지영은 매주 토요일 오전마다 이곳에서 어르신들을 진료했어요.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오던 어르신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고마워요. 돈 없어서 병원 못 갔는데. 흰 머리의 할머니가 한지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한지영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자주 오세요. 이복수는 가끔 이 공간에 들러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며느리가 진료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진료 잘하죠? 이복순이 옆에 앉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원장님 참 친절해요. 한지영은 그 대화를 듣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이복순과 눈이 마주치자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은 가족 식사 날이었어요. 강준혁의 집에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복순은 항상 상석에 앉았어요.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만든 갈비찜이에요. 한지영이 직접 만든 음식을 이복순 앞에 놓았어요. 이복순은 젓가락으로 갈비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응, 맛있네. 요리 실력이 늘었어.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님. 한지영의 얼굴에 기쁜 표정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에게 칭찬받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강준혁은 어머니와 아내가 나란히 앉아 식사하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2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음식 더 드릴까요? 강준혁이 물었어요. 이복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배불러. 오늘 지영이가 음식 많이 했네. 어머님 오시니까 정성껏 준비했어요. 한지영이 대답했어요. 이복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정순자가 이복순의 집을 찾아왔어요. 두 친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순아, 요즘 며느리랑 잘 지내? 정순자가 물었어요. 이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완전히 달라졌어. 진짜? 그렇게 못됐던 년이? 야,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지영이도 나름 노력하고 있어. 이복순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순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네가 며느리 감싸는 거 처음 본다?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야. 지영이가 그걸 보여줬어. 이복순은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밤새 무릎 꿇고 있던 거 보고 마음이 좀 풀렸어. 그래, 그 정도면 진심이었던 거지. 정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됐다, 복순아. 이제 속 편하게 살아. 응, 고마워. 내 덕분이야. 두 친구는 마주보며 웃었어요. 오랜 세월 함께한 우정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뒤 이복순의 73세 생신이 다가왔어요. 한지영은 일찌감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생신 잔치 크게 할 거야. 한지영이 강준혁에게 말했어요. 강준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어디서 할 건데? 호텔 연회장 예약했어. 친척들이랑 어머님 친구분들 다 초대할 거야. 강준혁은 아내의 변화에 감동받았어요. 예전에는 시어머니 생신을 챙기지도 않던 한지영이었거든요. 지영아, 고마워.
아니야, 내가 해야 할 일이지. 한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생신 잔치 당일이 밝았어요. 호텔 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친척들과 이복순의 친구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어머, 복순아. 오랜만이야. 정순자가 들어서며 이복순을 안아주었어요. 이복순은 환하게 웃으며 친구를 맞이했습니다. 순자야, 와줘서 고마워. 당연히 와야지. 내 생일인데. 연회장 상석에는 이복순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화려한 꽃다발과 생일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잔치가 시작되자 한지영이 앞으로 나섰어요. 손에 마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인공 이복순 어머님의 며느리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지영에게 쏠렸어요. 한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지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석 달 전 저는 어머님께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어머님을 모욕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복순은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한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어머님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한지영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이복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연회장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어머님, 그날의 잘못을 평생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한지영은 바닥에 이마를 대며 말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며느리를 용서해 주셔서. 이복순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됐어. 이제 그만 일어나. 한지영이 일어서자 이복순은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연회장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잘했어. 이제 다 잊자. 이복순이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한지영은 시어머니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강준혁도 다가와 어머니와 아내를 함께 안았어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정순자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어요. 다른 하객들도 함께 박수를 보냈습니다. 잔치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어요. 이복순은 상석에 앉아 축하를 받았습니다. 얼굴에 환한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어머니, 케이크 자르실게요. 한지영이 커다란 생일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촛불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와, 예쁘다. 이복순이 감탄했어요. 케이크 위에는 사랑하는 어머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촛불 끄시고 소원 비세요. 한지영이 말했어요. 이복순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향해 후 불었어요. 촛불이 한꺼번에 꺼지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원 비셨어요? 강준혁이 물었어요. 이복순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안 이루어진다더라. 에이, 궁금하게. 그냥 우리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빌었어. 이복순이 말했어요. 한지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루어질 거예요, 어머님. 제가 꼭 그렇게 만들게요. 이복순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석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가족 사진을 찍는 시간이 됐어요. 사진사가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가운데 어머님 앉으시고요. 이복순이 가운데 앉았어요. 강준혁이 오른쪽에, 한지영이 왼쪽에 섰습니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이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님, 왜 우세요? 한지영이 놀라서 물었어요. 이복순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너무 기뻐서 그래. 한지영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어요. 시어머니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드렸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슬픈 눈물은 흘리지 마세요. 기쁜 눈물만 흘리시게 할게요. 이복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래, 고맙다. 지영아. 강준혁이 어머니 옆에 섰어요. 어머니, 앞으로 저희가 잘 모실게요. 약속드립니다. 이복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래, 믿는다. 사진사가 다시 카메라를 들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장 더 찍을게요. 이번에는 세 사람 모두 활짝 웃었어요.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찰칵. 플래시가 다시 터졌어요. 그 사진 속에는 화해한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이복수는 차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석 달 전 그 수치스러운 날이 떠올랐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뺨을 맞고 비틀거리던 그날.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며느리가 변했고 아들이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하나가 됐어요. 어머님, 무슨 생각하세요? 한지영이 운전하며 물었어요. 이복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인 것 같아서. 한지영은 백미러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행복한 날들이 올 거예요, 어머님. 그래, 그럴 것 같아. 이복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참고 견뎌왔던 세월이 있었어요. 무시당하고 외면당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지나갔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시작이었어요. 이복수는 눈을 감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죠? 나 이제 행복해요.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전하는 말이었어요. 창밖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